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과 가장 고통 없는 죽음,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암 중에서 폐암이라든지 몸 안에 신경, 호흡 뭐 이런 걸 건드릴 수 있는 질환이 조금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호흡을 못해도 힘들잖아요. 그런 호흡 관련된 폐암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본인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주변에서 돌보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신 경향이 있고요. 익사도 똑같습니다. 숨을 못 쉰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일순간에 숨을 못 쉬면 차라리 금방 돌아가시는데, 예를 들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담배를 30년 이상 피게 되면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폐기종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폐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서 호흡과 삶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삶의 퀄리티가 같은 레벨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 뭐 다른 질병도 다 그런데요. 통증에 있어서는 폐질환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뭐 고통이 없는 죽음이다 그러면 사실은 자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연사라고 부르는 거, 고령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축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너무 질병의 정도도 다르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무시다가 심장과 관련돼서 빠른 시간 내에 돌아가시는 게 제일 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뭐 사실은 오랫동안 질병을 알아오신 분들은 다들 힘드시죠. 어떤 질병이든 오랫동안 질병을 앓게 되신 분들은 통증에 시달리시게 되고, 만성적인 질병이라는 거는 삶의 질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어떤 특정 장기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질환들 자체가 삶의 질과 통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영상의 배댓을 보면 그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용변 보러 갈 수 있을 때까지 살다 가고 싶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네, 저도 많이 봅니다. 제 생각은 삶이란 게 걷지를 못한다든지 몸을 운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삶에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도 삶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것도 간절한 또 하나의 인생인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시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나는 고통 없이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을 가능성이 없는 병을 앓고 있는데 버튼 하나로 뭔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교수님은 누를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락사를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자살을 조장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사실 안락사라는 말은 사실 인간이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단순히 뭐 조금의 고통, 삶의 고단함 이런 것 때문에 버튼을 누른다라는 걸로 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 피어 프레셔라고 그래서 만약에 노인이 돼서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락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주변의 압력, 피어 프레셔라고 부르는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생명경시라든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생명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 때문에 버튼 누를 거다, 이거 좀 약간 위험한 생각이기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그렇다면 일순간의 고통 때문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사실상 미래의 무궁한 기회, 자신에게 남은 생에 또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후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신중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대상이지, 찬성하실게요, 반대하실게요, 뭐 이렇게 할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도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고요. 이게 도입될 때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겪었고요. 우리도 이제 한 번쯤 의논할 시기지, 이거를 국민투표로 어느 날 갑자기 안락사에 찬성하신 분 A, 반대하신 분 B 이렇게 하면 사실 안락사가 뭔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하게 인식된 것도 아니고요. 또 거기에도 굉장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마다도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튼 누르는 거는 이거는 약간 무서울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총리가 부인과 함께 안락사를 택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사실은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의 오레건주, 호주 다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오레건주 같은 경우는 남은 기대염이 6개월 이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를 초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없어야 되고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처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엑싯 인터내셔널 또는 디그니타스 또는 라이프 서클 같은 의사단체에 서류를 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게 가능한지 조건이 되는지를 보고, 그 조건에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고 의학적으로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고
있고 등등의 굉장히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이건 그 나라마다 오랫동안 겪어온 누적된 합의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마약 초기 치매 환자, 마약 중독자, 심지어 미성년자에게도 허용을 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를 못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나라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의 생사관은 좀 다릅니다.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도 기독교가 들어와도 천주교가 들어와도 대학 입시 때 어머님들이 절에 가든 다 기도하시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현세지향적인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반도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왔고 이 현세를 중요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사관과 또 안락사 또는 존엄사 또는 의사조력 사망은 아주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사회적 이 논의는 분명히 시작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1955년부터 시작한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그분들이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브TV에서도 아시겠지만 제일 부자인 세대는 1955년 이후생이에요. 왜냐면 그전 생들은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국민연금의 대상자도 아니고요.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장 힘든 세대가 30, 40년대 생들 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많고,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너무나 다른 백그라운드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세대가 1955년부터 74년까지 1, 2차 베이비붐 세대 100만이 넘게 태어났고, 이분들이 이제 노인이 되면 돌봐야 될 사람들은 지금 30대, 40대, 20, 30대인데 숫자가 훨씬 적어요. 지금 대학 입학한 친구들은 50만 명 태어났고요. 옛날에 1971년생은 100만 태어났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반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 데서 이 의료 인프라가 버틸까요? 못 버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논의해야 될 시점이 지금 왔다. 고독사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혹은 호스티스 내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내 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책도 또 써주셨잖아요. 네.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잘 산다는 것과 마지막 마무리를 잘한다는 건 거의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잘 살아야지 마지막 마무리. 예를 들면 소설가가 마지막 엔딩을 생각하지 않고 소설을 쓰면 소설이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고 잘 산다는 거, 그리고 잘 마무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가? 그리고 뭘 남길 건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은 사람은 끝에 아플 수밖에 없어, 살짝이라도. 근데 그때 진료의 중단, 치료의 중단은 누가 할 건가? 독립적으로 살아온 내가 내 마지막에 조금 더 살자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인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한 달 정도 더 사는 것보다 심폐소생술 아파요. 인공호흡기도 아파요. 내가 이제 의연하게 이만하면 괜찮았다, 내 삶이 좋았다.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가장 먼저 할 거는 이만하면 괜찮은 삶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 사랑, 가족, 관계 이런 거에 이만하면 소중히 잘 다뤘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포지셔닝 할 건가? 뭘 남길 건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보면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반대적으로 좋은 삶, 이만하면 괜찮은 삶을 뭐 100억대 부자여지 꼭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나의 삶을 사랑했고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좀 소중히 예쁘게 나를 잘 다루고 주변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영원성을 획득하는,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영원성을 획득하려면 주변과의 이성적인 사랑의 관계뿐이 없다라고 톨스토이가 인생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닌가. 제가 월브TV에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살인사건도 그렇고 어떤 스스로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습니다.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투스라고 저희가 쭉 얘기하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지만 좋은 환경에서 자기를 잘 돌보고 행복한 일상을 마련해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에 반면 그런 걸 할 수 없는 기회를 못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유튜브에서도 이게 꼭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자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의존하지 않고 내 두 발로 서서 걷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단단한 땅을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가치관을 나누고 가정이라는 걸 이루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사실은 인생이란 게 많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노년이 되면 친구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이루게 된 거는 공동체적 생활을 했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뭔가를 나눔으로써 인생의 의미와 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얻는 게 분명한데요.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미리 단정해서 나는 결혼과 맞지 않아, 나는 아이가 싫어,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쩌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따진다면 가족이라는 형태가 올드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오래된 전통적인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관계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또 나의 인생에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나치게 그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친구 필요 없다, 결혼 필요 없다 이런 걸로 너무 흘러가서 그때 저도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어쩌면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다른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한 번쯤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관계를 맺고, 요즘에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일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다. 젊은 나이에 선택하지 않으면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선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법의학자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경제적으로 자립하라는 얘기를 하면 정말 뜬금없지만 사실 제가 보는 죽음에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이 고립사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사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의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이제 그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노인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평생 어떤 일을 할 건가? 이거는 사실 평생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수리잡, 투잡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도가에서 나온 말인데 좋은 뜻이에요. 원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걸 성취를 이룬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스러운 건 분명히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무의고라는 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는 말, 여러분 대부분 자기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던 일이거나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하지 못할 때는 굉장한 고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람, 돈, 여기에다가 잡이라는 거, 어떤 태스크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내 자신을 딛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